안녕하세요. 오늘도 리얼리스트 인베스터로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주택 임대업을 했을 때 실제 나한테 남는 수익이 얼마고 또 여기 유지비가 얼마 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첫 번째는 유지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제가 그전에 말씀한 것처럼 프로퍼티 매니저를 쓰는 게 좋다고 했죠. 이 프로퍼티 매니저는 1년에 한 달 임대비를 가져갑니다. 쉽게 말하면 달 7.7% 정도 되죠. 두 번째는 리스팅 피.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계약이 끝나서 테넌트가 나갔을 때 새로운 테넌트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서 광고를 내죠. 그래서 여기에 나가는 에이전트 피를 말합니다. 이것도 프로퍼티 매니저가 모든 것을 다 받는 건 아니죠. 이 테넌트를 또 모시고는 이 바이어스 에이전트하고도 항상 그렇지 않지만은 보통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vacancy.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오기 전에 빈집을 말하는데 보통 한 달을 생각하면 충분해. 동네가 좋다고 하면은.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 열의를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. 다음에는 재산세하고 보험, 그 다음엔 필요에 따라서 수리비죠. 이것은 1년에 한 2달 정도를 빼면 됩니다. 또 좀 오래된 집은 홈 워런티, 저도 그전에 있었는데 홈 워런티는 집 한 채당 한 500불 정도 주면은 기본적인 거 수도, 전기, 핫 워터 탱, 에어컨디션 앤 히터 이것이 다 포함되죠. 해서 문제가 되면은 한 디덕터블 보통 한 60불만 내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워런티에서 다 커버해주죠. 하지만 제가 최근에 와서 안 하는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워낙 바빠져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이 수리 스케줄 잡는 게 뭐 2, 3주 이상 걸립니다. 법적으로 이 상태에 따라서 집주인이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 몇 번 제가 제 현찰을 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홈 워런티는 하지 않고 있고요. 만약에 팬데믹 끝나고 다시 정상화된다고 하면 홈 워런티도 괜찮은 옵션입니다. 또 집을 사기 위해서 모기지 받으신 분들은 매달 나가는 이자가 있죠.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총 매출의 34에서 50% 정도가 유지비로 나갑니다. 하지만 이 모든 유지비는 세금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요. 또 실제 테넌트들이 1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2, 3년 계약들을 많이 해요. 좋은 동네에서는. 하기 때문에 매년 리스팅 피가 나가는 건 아니죠. 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베이컨시를 한 달 잡았지만 보통 한 열흘 안에 다 나갑니다.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평균 한 30% 정도가 유지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. 네,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아마 왜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나가지? 이래서 뭐 재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에 이것도 패시브 인컴이 아니고 풀타임을 일을 하면서 총 매출의 순이익이 한 25에서 30%입니다. 유지비는 75에서 한 70% 정도 나간다는 뜻이죠. 여기에 비하면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나가고요. 또 이렇게 성공적인 사업을 했을 때 소득세가 보통 한 20% 정도 들어가죠. 하지만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업은 세금 혜택이 워낙 많아서 소득세가 당연히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거의 빵이에요. 네, 이것이 기본적인 거고요.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소득으로 안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이것은 무엇일까요? 예, 맞습니다. appreciation. 집값 올라간 거죠. 많은 분들이 집값 올라가면 좋아 이건 알고 있지만 이것이 자기 수익이라고는 생각 안 하죠. 하지만 상당히 큰 수익입니다. 좀 인기가 있는 지역은 집값이 매년 한 8% 정도 올라가죠. 또 실제 저희가 산 지역도 1년에 8.9% 올라갔습니다. 또 그 전해에는 한 13에서 15% 정도 올라갔고요. 해서 거의 3년 됐을 때 벌써 집 한 채당 한 10만 불 이상은 올라갔어요.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모든 지역이 포함된 게 아니고 저희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.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직접 알아보셔야 됩니다. 상당히 간단해요. 구글에 가서 원하는 도시치고 appreciation rate 하고 딱 치면은 작년 거나 아니면 10년치가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. 이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소득이 쌓이고 있습니다.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이 한 가지 더 있죠? 네, 양도세입니다. 미국에서는 집을 5년 이상 가지고 있고 그 집에서 2년 이상 살면은 한 사람당 25만 불 아니면 부부는 50만 불까지 양도세를 안 내도 되고 그 이상에 대한 것들만 양도세를 내게 돼 있죠.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할까요? 그러면 딱 더 봐봐. 그러면 지금 임대하고 있는 집이 내 채인데 어떻게 들어가 살라고 그래?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? 또 저만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이것도 또 다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3년 전에 이쪽 지역에 집을 샀을 때 땅 사이즈가 좋고 새 집을 진 집들이 보통 한 90만 불에서 한 100만 불 정도 갔죠. 지금 한 3년쯤 됐는데 벌써 새 집들은 거의 200만 불 다 갑니다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한 5년 내지 10년 후에 이 지역에 집을 다 제거하고 새 집을 안 치면은 집지는데 한 50만 불 들면 되고요. 또 저희가 이 집을 산다고 투자했던 돈이 있죠. 50만 불이 됐든 60만 불이 됐든 새 집을 지려고 했을 때 은행에서 론을 받아서 살 수 있죠. 또 집을 새로 접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서 한 2년 정도만 산다고 하면 50만 불까지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죠. 했을 때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 방법입니다. 또 들어가 2년 산 후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. 집을 팔고 또 거기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또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노후에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일들 많이
많이 하면 살 수 있죠.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는 집 내처럼 저희가 이렇게 새 집을 짓고 들어가 살고 새 집을 짓고 들어가 살고 하면서 이렇게 옮겨도 제 생각엔 재밌을 것 같고요. 아니면 이 지역이 계속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새 집으로서 훨씬 더 높은 임대비를 받고 다시 렌트 줄 수 있죠. 또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세금은 자식들한테 책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임대로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제가 그전에 올린 비디오를 다시 보시면 되고요. 네,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들의 계획이고 저희들의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.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죠. 해서 모든 분한테 적응될 수는 없고요.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은 따로 공부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전문의들과 같이 얘기해 보세요.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 배웁니다. 배운 후에 한 개 한 개 성공해 나갈 때 거기에 따른 성취감과 행복도 따라오죠. 최근에 프로퍼티 매니저가 연락 와서 집 주체가 6월 달에 계약이 끝나는데 새로운 테넌트를 알아본다고 하고요. 한 집은 작년까지만 해도 2,300불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2,700불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. 또 하나는 그 전에 2,500불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3,000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실제 저희가 가진 집은 한 달에 4,000불 나오는 집도 있어요. 네,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한 집을 한 채 한 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See you later.